자, 이번 시간은 상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256페이지에서 9번 문제 취득세, 과세 표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번에서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에 의하나, 자, 여기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할 때의 가액에 대한 이 과세 표준이고 취득세가 신고니까 신고가액에 의한다. 맞죠? 그리고 신고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뒷문장까지 읽어볼 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럼 여기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신고하지 않았음으로써 무신고됨으로써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 편입과 비교해 볼 때 시가 편입이 크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 그리고 다시 그 옆에서 신고가액이 시가 편입에 미달, 시가 편입에 미달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가 편입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맞고요. 1번은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2번으로 써볼 때 법인 장부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시가 편익의 차익과 관계없이 소요 비용을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2번도 맞네요. 자, 2번 맞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서 문장 상에서 단순히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물어보면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물어봤다. 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증가한 가액으로서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차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오면서 앞에가 판결문 이 말이 있다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이 과세 표준이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되겠죠. 보니까 여기는 지목 변경 이 말 나오고 앞에가 법인 이렇게 있으니까 끝말은요 소요 비용이다. 맞게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다. 여기도 맞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이 말 나올 때에 취득 시기로 물어본다면 그때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사실상 취득가다라는 의미로서 맞고요. 그리고 4번에서 건축물을 건축, 가로에서 신축, 재축, 제외했으니까 이 건축은 중축을 말하겠네요. 중축, 개수한 경우는 자 증축되고 개수됐으면 가치는 증가되니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여기도 맞죠. 그 다음에 5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편익에 미달. 여기 보니까 신고가액이 시가편익에 미달됐으니까 시가편익이 크겠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을 가겠는데 여기는 신고가액이다. 틀렸죠.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부동산 취득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부동산 취득했어요? 이랬을 때에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는 실제 지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이란 말은 취득 시기의 가액이에요.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한다면 분양가에 대한 내용과 실제 지급했던 가액을 비교해 볼 때 분양가가 크더라도 실제 지출했던 금액이 취득가이고요. 또 실제 지출했던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실제 지출했던 금액이 취득가로 되겠죠. 이제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보다 낮다 하더라도 뭘로? 실제 지출 금액이 과세 표현된다. 맞죠? 6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7번 증축
개축한 경우 건물 전체 가액이다. 증축, 개축했으면 가액은 증가되겠죠. 증가된 만큼이 취득이에요. 증가된 만큼이 취득이니까 과세 표준은 건물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 됩니다. 그럼으로써 7번 틀렸고요. 8번 법인 장부 나오고 뒤가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 단어 있고 앞에가 법인자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으니까 끝말 뭐로 갈까요? 소요 비용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여기 끝말은 시가빈에게 그 비용을 더한다? 틀렸죠. 소요 비용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8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9번에서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라는 이유로서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됐으니까 그때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다. 첫 글자가 국, 외, 판, 공, 법, 부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썼죠. 그 내용으로서 판, 법 나왔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 사실상 취득가 낸 것으로 맞죠. 그러면 틀린 것 몇 개 있으니까 5번과 7번과 8번이 틀렸으니까 3개로서 답 3번 될 것이고요. 10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옳은 것. 자, 여기는 취득이 법인 취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개인 취득이 아니라 법인 취득이에요.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취득이라는 걸 알고 문제를 볼 때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 자, 여기에서 할부이자 그리고 연부 취득일 때의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과 연체료에 대한 내용은 개인 취득인 경우에서는 취득가 안에가 이 금액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금액까지 또 넣어주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니까 개인 취득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불 이렇게 나오죠. 하나 법인 취득은 법인은 장부 작성할 때에 현금가로 적으라겠어요. 현금가로 적으라겠으니까 법인 취득일 때는 현금가에다가 요 금액을 더해야 취득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인 취득일 때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구별점에 대한 이유로서 그 취득이 개인 취득인가 법인 취득인가를 보고 법인 취득이었으면 그때는 포함된다. 법인 취득이 아니었다면 그때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자, 1번에서 법인 취득이니까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겠죠. 1번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2번에서 용역비 수수료, 용역비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는 포함되는 것으로서 2번이 답 되겠나요? 3번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취득 이후에 소요된 비용이죠. 취득 이후에 소요된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득대금을 일시급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에서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랬을 때 분양가액이 7억이었다 합시다. 그랬으면 이 취득한 사람은 법인에게 7억을 주겠죠. 7억을 줌으로써 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가액은 얼마? 7억. 그럼 사실상 취득가가 7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완부를 하지 않고요. 막바로 계약과 동시에 일시급으로 지급해요. 일시급으로 지급하기는
법인에서는 기간의 이자만큼을 깎아줍니다. 깎아줘서 그때 가액으로서 6억이었다 합시다. 그랬으면 6억을 일시급으로 지급했으니까 법인 장부에 기록된 가액은 얼마? 6억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일시급 이 말 나왔으면 끝말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할인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할인받은 금액 이렇게 나온다면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7억에서 6억을 빼면 1억이 할인받았죠. 그럼 이 금액은요. 취득가다? 빼는 금액이다. 빼는 금액이죠. 그럼으로써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으로서 보니까 할인받은 경우에 그 할인액, 할인받은 금액이죠. 할인받은 금액은 제외로 가겠죠. 포함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환급받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함되는 게 있으니까 답은 2번 될 것이고 11번 개인이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기 위해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자, 이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득이죠. 그러면 누구 취득일까요? 개인 취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내용을 알면서 기억, 그러니까 일시급 할인받은 경우에 그 금액. 그러면 이건 할인받은 금액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니은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요. 니은 포함되고 그리고 연불이자,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은 개인 취득이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그리고 취득대금 외에 현금 지급 외에 채무인수액, 채무인수금액 취득가에 포함되겠죠. 그럼으로써 여기서 포함되는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니은과 니을로서 답은 2번 될 것이고요. 12번 취득세의 표준세율 틀린 것 돼 있어요.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정리하여 볼 때에 1000분의 20은 법에서 고정화시켰으니까 이 고정화된 세율을 보고 중과 기준세율을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이 1000분의 20에다가 분자 숫자를 더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서 외울 때 38 장땡 이렇게 왔죠. 3 나오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이니까 1000분의 40 이렇게 됐었죠. 그 내용을 알고 이제 문제로서 볼 때 1번 원시 취득은 8보채 그랬죠.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맞고요. 상속 농지 1000분의 23 맞고요. 상속 농지 외 1000분의 28 맞고요. 그리고 비영리 이 말 나오고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없이 단순히 증여만 나왔으면 15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35 됩니다. 그럼 여기는 비영리 사업자 증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율은 1000분의 28로 가야죠. 그런데 1000분의 10이다 틀렸죠. 답은 4번. 그리고 5번에서 분할 취득. 분할 넣으면서 표준세율 물어봤으면 3분 된다. 1000분의 23 맞고요. 그리고 13번. 세율의 특례 적용하여 중과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모두 고르면 자 여기에서 문제상으로서 볼 때에 세율의 특례 물어봤죠. 자 이렇게 세율의 특례를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문장을 딱 가볼 때 그 문장에서 재산의 증가가
증가가 없다라고 느꼈으면 재산 증가에 관한 세율이 중과 기준세율이니까 없음으로써 빼면 되겠죠. 재산 증가가 없다고 느꼈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 읽어보니까 재산 증가만 있다라고 느꼈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한번 문제를 볼 때에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자 여기에서 개수 이렇게만 나왔다면 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건물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면적은 예전과 똑같고 단순히 가액만 증가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순히 개수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물 밖에다가 설치합니다. 이렇게 건물 밖에 이렇게 설치했다면 여기에서 이만큼에 대한 면적이 증가되는 거죠. 면적 증가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축이에요. 자, 여기에서 개수 나오고 뒤에 애가 면적 증가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중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서 개수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면적 증가란 말이 있다면 그때는 중축으로서 원시 취득의 세율이다. 이러시면 되겠죠. 여기 1번은 개수 나오고 면적 증가란 말이 있으니까 중축으로서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의 특례는 아니겠죠. 1번은 답이 해당되지 않고요. 2번 토지 지목 변경 이랬으면 가액은 증가되죠.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과 기준세율에 해당됩니다. 중과 기준세율이니까 2번 답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설립 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과점주주가 되었음으로써 지분율만큼 재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재산 증가 나타나고 그 과점주주 지분율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적용될 것이고 상속 농지 취득은 3, 표준세율 되겠죠. 1000분의 23. 그리고 지목 변경으로서 가액이 증가된다. 2번과 똑같네요. 2번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재산 증가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율. 재산 분할. 재산 분할했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재산의 변화가 없죠. 재산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의 증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중과 기준세를 뺀다겠죠.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것으로서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7번에서 이전 나오면서 뒤에가 건축물을 가액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 가액 초과했으니까 이건 원시 취득으로서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세율의 특례는 아니죠. 답은 아닐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문장이 이렇게만 나왔다 합시다. 건축물의 이전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재산의 변동이 없음으로써 재산 증가 없기 때문에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8번 공유물의 분할 나오면서 뒤에가 본인 지분을 초과했다. 본인 지분을 초과했던 것은 초과된 부분을 대가 주고 취득한 거예요.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경우는 표준세율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서 하나 조심하실 점 단순히 공유물 분할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때에 대해서는 재산의 변화가 없음으로써 세율의 특례로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상속으로서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취득,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 시간에 배울 때 상추 그랬죠. 상추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 감면되는 농지로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농업 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는 경우 그랬어요. 재산 증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율의 특례로서 중과 기준세를 빼는 겁니다. 문제처럼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답에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럼 해당되는 것으로서 모두 골라라겠으니까 2번과 3번과 5번에 대한 답 되겠네요. 14번 갑시다. 14번 갈 때에 취득세율에, 여기 취득세율이란 말은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상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기에서 볼 때 중과 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이죠. 1000분의 2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요. 100분의 2로서 2% 되겠죠. 의 100분의 400 하였으면 자, 여기에서 분모 공두개 띄고 분자 공두개 띄면 4죠. 거기에서 이 의란 말은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니까 8% 더하는 겁니다. 8% 더해서 세율을 높게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을 물어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은 몇 개인가? 이 내용의 문제로서 A번 별장 들어가죠. 그리고 B번 골프 회원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표준세율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심하실 점 골프장이 들어가지 골프 회원권은 들어가지 않고요. 고급 오락장 사치성 재산이고 그리고 과밀 억제권력 내에서 본점,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4% 더해서 중과세 합니다. 하나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표준세율 적용되죠. 그 다음에 A, B, C, D, 2번 대도시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하나만 조심하시고 끝말은 중과한다 하시면 돼요. 중과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의 3배하고 4% 뺀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 조심하실 점이 사택 나왔으면 중과하지 않나 하시면 돼요. 볼 때 대도시 나오고 문장에서 사택이라는 말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중과되는데 중과에 대한 이유로서는 표준세율의 3배하고 4% 빼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답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치성 재산으로서 물어본 것은 A번 적합하고요. 그리고 또 C번도 적합하죠. 그러면 거기서 답 나온 거 A, C 두 개 되겠네요. 답은 2번 될 것이고요. 15번 세율 옳은 것은 수도권 밖 소재는 농어촌 주택을 매매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자, 여기에서 수도권 밖 소재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별장이 아니니까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 적용돼요. 매매니까 유상으로서 농지외로서 표준세율 적용되겠죠. 그리고 뒤에서 과밀 억제권력 내 본점의 신설, 증설인 경우에 취득세 세율 과밀 억제권력 내 나오고 본점 나오고 신설, 증설 나왔으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 플러스 4%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거기 후자인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온 것이 크죠. 그런데 이 문장은 같다겠어요.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과밀 억제권력 내에 지점,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표준세율에 4% 합한 세율이다. 이렇게 된 것으로서 맞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틀렸네요.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본점에 대해서 신설 징설일 때 중과세입니다. 여기는 지점이죠. 지점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번 내용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별장 신축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8%다.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이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8%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축이니까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 1000분의 28에다가 8%를 더하니까 결과적 내용은 10.8%예요. 그런데 8%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 매매, 농지가 아님, 유상, 농지 외 이렇게 나왔으니까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맞네요. 4번이 맞고요. 그리고 동일 물건, 둘 이상 세율 이만 나왔으면 끝말은요. 높은 세율이에요. 그런데 지자체가 정한 세율이다. 틀렸죠. 옳은 게 있으니까 15번 답은 4번 될 것이고 16번 취득세 중과 대상, 중과 대상을 신축하였을 경우 가장 낮게 적용되는 중과 대상은 별장, 해운제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이니까 표준 플러스 표준 세율 플러스 8%로 갑니다. 그리고 5번에서 과밀 억제권역 내 신설 공장 이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표준 세율 플러스 4%죠. 그럼 여기서 가장 낮은 거 있으니까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26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등록 면허세에서 먼저 1번 등록 면허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옳지 않은 것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은 등록 면허세 세금에 대한 내용이죠. 1번에서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세자 앞에가 뭡니까? 등록이니까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맞죠? 등록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이미 성립된 납세 의무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먹물 묻혔죠. 먹물 묻혔으니까 그 먹물에 대해서는 이미 말랐어요. 말랐으니까 그 원인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등록 면허세는 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잉크는 말랐으니까. 그러면서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환급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등록 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세금이다. 자, 그래서 종가세는 가액에 따른다. 종량세는 수량에 따른다. 라는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으로서 자, 등록 면허세의 문제에서 과세 표준 물어볼 때에 쭉 가다가 말소자 있다가 할지 아니면 변경자 있으면 이때의 과세 표준은 건당 하시면 됩니다.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죠. 건당 6,000원 과세다. 그럼 여기에서 건당이니까 수량이죠. 종량세입니다. 그리고 말소 변경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설정 이랄지 이전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갑니다.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여기서 쭉 해볼 때에 전세권 설정 등기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자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목적은 전세 금액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과세 표현에 대한 내용은 설정 이전 나왔을 때 전세 금액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전세권 말소 그러면 말소자 나왔으니까 그때는 뭘로? 건당.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권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니까 월 임대차 금액. 로 되고요. 임차권 말소 나왔습니다. 말소 있으니까 건당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등기 이랬으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부동산 가액. 그런데 가등기 말소 그러면요. 건당으로 되겠죠.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이렇게 나왔으면 경매 신청했으면 자기의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등기할 거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 하나 말소자가 붙었다면 건당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 모두 낸다 맞죠? 3번 묘지. 자, 묘지로 가볼 때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묘지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등기하지 않은 거니까 묘지는 등록민호세 과세하지 않는다. 3번 맞고요. 4번 부동산 등기에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자 등기하러 가서 납부했다는 것은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내용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고 납부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보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맞네요. 신고 불성 시 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4번 맞네요. 5번 갑시다. 5번에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끝말 뭘까요? 등록 관청 소재지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1강에서 설명드렸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다시 말해주면은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렇게 나왔을 때 지방세 납세지를 물어본다면 일반적으로서 등록료세를 뺀 일반적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소재지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서 배분, 등록민호세는 등록관청에서 정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여기는 등록관청 소재지니까 맞고요. 6번 등록민호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맞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관청에서 정해주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여기도 맞고요. 7번에서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자 세자 앞에 등록 나왔죠. 등록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신고 납부는 등록하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전까지인데 60일에다 틀렸죠. 7번 틀렸고요. 8번 등록민호세를 비과세 받은 후 추징 대상이 된 때는 비과세 받은 후에 추가 징수하는 거죠. 그럼 이건 후발적 사유로서 추가 신고예요. 추가 신고는 30일로 갑니다.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죠?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가산세는 포함한다면 틀립니다. 가산세 제외라는 것으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2번 갑시다.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세자 앞이 등록이죠. 그러면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 한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등록 한자란 말은 먹물을 묻힌 자입니다. 그래서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장에서 누가 먹물을 묻혔는가 보고 먹물 묻힌 자가 등록민호세 납세 의무자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응용된 문장에서 땡땡권 나왔으면 이 땡땡권 단어 보자마자 납세 문자는 땡땡권자 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 하였으면 납세 문자는 저당권자다. 또 다시 땡땡권 나왔으나 뒤에가 말소 이 말이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설정자인 소유자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져서 납세 문자는 소유자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에 1번 등록-의 납세 문자는 사실상 권리자 하더라도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등록-에 부과하지 않는다. 저희 등기 이 문장을 보니까 등기를 하지 않았죠. 등기하지 않았으면 세원을 갖추지 않았음으로써 납세분은 부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1번은 맞고요. 2번에서 갑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한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은행이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에 등기부 을구예가 은행이라고 적어졌겠죠. 그럼 은행이 몸을 묻혔겠죠. 그럼 납세는 누가 되겠다? 은행으로 된다라는 것에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채권자 대의 이 말 나왔죠. 그래서 납세자는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한다? 틀렸죠. 3번 답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토지 외에 지상권 설정 등기한 경우 자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는 그 토지 소유자다. 보니까 지상권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로? 지상권자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다? 여기도 틀렸네요.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인 을이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했어요? 갑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등기부에게는 갑이라고 적어졌겠죠. 그럼 몸을 묻혀진 자는 누굴까요? 갑이니까 갑에게 납세의무를 준다. 라는 이유로서 5번에 대한 내용 맞는 문장이네요. 2번에서 답은 3번과 4번 두 개 될 것이고 3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당시 가액이다. 세자폐가 등록이니까 등기 등록 당시 가액 맞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요. 부동산 경매 신청 시 과세 표준은 경매 신청하는 목적은요. 자기가 채권을 해소할 목적을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다. 2번 맞고요. 등록할 당시 자산 재평가 하게 되면 재평가는 누가 내면 법인이 합니다. 법인이 장부 작성함으로써 법인 장부에 해당하는 변경된 가액으로 적겠죠. 이제 문장 갈 때 재평가 이 말 나왔다면 끝말은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맞고요. 저당권 말소자 나왔죠? 뭘까요? 건당. 그런데 채권 금액이다 틀렸죠. 답은 4번. 5번에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여기도 맞는 문장이고요. 4번. 등록현황,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틀린 것은 1번.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 없으니까 시가 표준에 맞고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에 대해서는 채권 금액이다. 맞고요. 3번.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저한이 된 금액. 이게 바로 뭐냐?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됐겠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으로 한다. 맞고요. 지역권은 요지라고 얘기했었죠. 요지, 요역지 가액이다. 맞고요.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재평가 나왔죠. 재평가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 끝 가보니까 재평가 전 가액이다. 틀렸죠.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 옳은 것 전세권이니까 전세 금액 1번 맞네요. 2번 저당권이었으니까 담보 물건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 지역권은 승액지 아니라 요역지. 임차권은 올세니까 올 임대차 금액. 올 임대차 금액으로 외우려면 아주 힘드니까 그냥 올세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올세로 알고 있으면 올 임대차 금액이 적어졌을 때 올자 나오니까 이거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올세로 알고 있으면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까지도 알 수 있겠죠. 올세로 하시면 되고요. 지상권이니까 부동산 가액. 지류가 아니라 부동산 가액 되겠죠. 옳은 것이니까 답은 1번 됩니다. 제3절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좀 다음 강의 때 하겠습니다.